여러분,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게 수출기업인데 수출기업이 줄폐업할 수도 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수출기업 한계기업 비율입니다. 33%예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수출하는 기업 중에 셋 중에 하나는요. 수출해서 당연히 원금은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셋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셋 중에 하나. 와,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물론 전체 매출에서 수출액이 50%가 넘는 그 기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기업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수출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쁘다. 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수출기업까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올 상반기까지 1월에서 6월입니다. 전체 매출의 50% 넘는 수출 기업 수가 412개입니다. 412개. 그런데 실제 말입니다. 실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한계 기업이 136곳입니다. 136곳.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12개하고 136개하고 따져보니까 33%인 거예요. 물론 매출의 50% 이상이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요. 1년 전에 전체 매출의 50%가 상장 수출 기업 수 50%가 넘는 상장 수출 기업 수는요. 509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41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9.1%나 줄어들었어요. 19.1%나. 이것도 충격입니다. 97개나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출 기업 수 전체 매출액의 50%가 넘는 상장 기업의 수출 기업 수가 줄어드는 거 19.1%가 줄어드는 거 이것도 충격이지만 그 수출 기업 중에 412개 중에 136개가 한계 기업이라는 거 33%가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수출 기업이 수출 단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느냐?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가면 중국과 일본과 대만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쟁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전기도 공짜, 물도 공짜, 땅도 공짜, 심지어 인건비 보조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니 심지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그야말로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 기업 비용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최저임금 올라가 주 52시간 대 그리고 각종 연구 개발비 없애버려 세금 혜택 안 줘. 그러니 기업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현실이 되고 나니까 솔직히 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기업 비용이 늘어나니까 가격을 올릴 만큼 못 올리고 적당히 올리는 수준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적자를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더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채가. 지금 여러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넘는 추가 기업이 상장 기업 중에 412개라고 했습니다. 412개의 여러분 평균 부채 규모 보세요. 평균입니다. 평균. 진짜 대단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습니다. 4,721억 20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2021년엔 더 늘었습니다. 5,107억 7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5,107억 7천만 원까지. 더 심각한 것은요.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평균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2021년만 하더라도 2,566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상반기에는 5,344억 9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5,334억 9천만 원이라는 게 진짜 적지 않죠.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출에서 남는 게 없다, 이 말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수출에서 남는 게 없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수출만 할 뿐이지 남는 게 없어요.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의 어떤 근화의 통화가 약세예요. 위안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우리 원화도 약세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자재를 사오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서 결국 말입니다. 수출 기업의 어떤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것도 참 심각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수출 기업당 평균 실적을 한번 보세요. 매출액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021년 상반기에 지금 412개의 기업, 거기에 매출액은 4,06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에는 4,279억 9천만 원이에요. 늘어났습니다. 뭐 박수를 칠만 합니다. 야, 수출까지 이 와중에 늘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점점 심각해집니다. 평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영업이익은 294억 7천만 원에서 263억 4천만 원까지 줄어들고요. 평균 당기순이익은 이건 이제 이자까지 나가고 나서 계산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275억 5천만 원에서 235억 7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는데 그것이 전부 현실화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길어지면 저는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인데 이게 앞으로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탄치가 않아요. 순탄치가. 이게 무역수지 적자 자체가 무조건 밀어내기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10월 10일까지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요 326억 1,800만 달러나 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원자재 가격만 이렇게 계속 올라갔을 때 결국 수출 기업들은 줄폐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 기업은 그동안
이런 방구 어떤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출기업도 줄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여러분 위험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대응하다가는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참사를 겪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말입니다. 기업에 세금 확 깎아주고요. 비용 확 깎아주는 겁니다. 지금 그거밖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게 경제를 살리자 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점점 무너질 거예요. 그 상황이 크게 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에서는요.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